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미국 의회 전문지죠. 더 힐. 굉장히 유명한 의회 전문지인데 여기에서 제2차 한국전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경고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여당의 모 후보가 옳다구나 하고는 그 기사를 리트윗 해가지고 자 봐라. 이러니까 내가 돼야 돼. 뭐 이제 이러고 있는데 제가 그 기사를 진위를 분석을 해드리면서 그러면은 이 2차 한국전, 진짜 한국전쟁,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또 그 기사의 오류는 뭐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지금 그 여당 후보가 아주 그걸 홍보하고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것을 팩트 체크 해드리겠습니다. 자, 북한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남조선이 지금 전력 증강하고 있는데 이거 달걀로 바위 치는 격이다. 라고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재래식 전력에서는 한국군이 북한군을 완전히 앞서는 거, 이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 저 같은 사람이 이야기 안 해도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다 알고 있죠. 뭐 딱 봐도 우리가 이기게 안 생겼습니까? 자, 2월 11일 날 북한 대외 선전 매체 메아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조선 군부가 최근 첨단 무장 장비 개발과 북침 전쟁 책동에 더욱 광분하고 있다. K2 탱크 2차 생산을 완료하고 전력화를 발표한 데 이어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도 독자 개발하겠다고 떠들어댔다. 천문학적 혈세를 탕진해서라도 열악한 부장 장비들 새 것으로 바꾸어 그 무슨 군사적 우위를 차지해보려는 남조선 군부의 대결 망동은 제 처지도 모르고 욕망에만 들떠 덤비는 자들의 추태에 불과하다. 오늘 공화국 무력의 무진막강한 위력 앞에 세계가 경탄과 부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정의로운 힘을 위협으로 매도하면서 첨단 무장 장비 개발과 북침 전쟁 책동에 광분하고 있으니 달걀로 바위를 쳐버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이렇게 썼네요. 아유, 참 웃깁니다. 자, 어쨌든 이들은 우리가 이렇게 재래식 무력을 전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겁나기는 겁납니다. 왜? 겁나니까 그거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핵무력이 있으니까 니들 아무리 그래봐야 우리 핵무력 앞에는 상대가 안 돼.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데, 그런데 뭐 그 말이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썩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강한 무력이 있어도 그 무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이러죠. 가장 좋은 전쟁보다 가장 나쁜 평화의 가치를 더 부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2017년에 전쟁을 막아냈다. 아유, 그때 안 막아냈으면 사실 끝났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완용이가 이 말을 했죠. 이완용의 말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친일파 그렇게 보수 우파들을 매도하면서 자기는 이완용 말을 금과 옥조처럼 쓰고 있는 사람이 있네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선제 타격 운운하는 것은 제2의 총풍이다. 정략 대상 삼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하겠다는 건지 참 희한합니다. 국가 안보를 논하는데 그걸 정략 대상이다. 그러면은 국가 무너뜨리란 말이냐? 국가 문 닫으란 말이냐? 도대체 뭐냐?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강한 저런 무력, 뭐 K2 탱크, 공중 조기기, 뭐 통제기 아무리 해도 그 의지, 즉 헤드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기사입니다. 미 의회 전문지 더 힐에서 한국 정권이 교체되면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사가 2월 9일 날 현지 시각으로 2월 9일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여당 후보가 봐라 하고는 리트윗 했습니다. 자, 2월 9일 더 힐에 The Possibility of War Looms over the Korean Peninsula 라는 기고문이 나왔는데, 이 기고한 사람 한국계 미국인인데 일리노이 주립대학 교수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 한반도에서 전쟁의 가능성이 떠오른다. 제2차 한국전쟁 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4가지 요소가 있는데, 미국의 군사적 쇠퇴, 북미 대화에 관심 없는 바이든 행정부, 북한의 군사력 증강, 한국 야당 후보 당선 가능성 등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 사람이 누구냐?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이 사람이 쓴 기사들, 뭐 기고문들, 평소 전에 썼던 것들 쭉 읽어보니까 이재명 지지자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글의 기사의 논점은 윤이 되면 안 된다. 이제 이 말인 겁니다. 그걸 윤이 되면 안 된다라는
그 결론을 맺기 위해서 이렇게 2차 한국전쟁이라는 아주 자극적인 제목을 뽑아내서 더 힐에다가 기고를 했는데요. 자, 이 사람이 한국전쟁은 이런 상황에서 이게 다 네 가지 조건이 중첩되기 때문에 결국 한국전쟁 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먼저 미국의 군사력 쇠퇴, 그리고 유럽 상황이죠. 유럽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미국이 지금 군사력이 쇠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 그래도 부족한데 그 전력을 유럽으로 보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동북아시아가 텅 비어. 그러니까 여기에 전력 공백이 발생하니까 여기에 뭔가 충돌 가능성이 있어. 그런 상황에서 북미 외교, 대화에 전혀 무관심한 바이든 행정부.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대화를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대화 안 하면 뭐냐? 충돌이지. 또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 미사일로 군사력을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아주 호전적인 사람이 한국의 대통령이 될 것 같아. 그러면 한국 대통령이 호전적이고 대화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그리고 미국은 지금 군사력을 여기에서 빼서 유럽으로 보내고, 그리고 북한은 군사력 자신감이 넘치고, 그럼 뭐냐? 북한이 한국을 때린다. 이 조건이 다 맞아떨어지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국제정치학자니까 제가 뭐 이 사람이 생각하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생각 이런 건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미국의 군사력 쇠퇴, 또 유럽으로의 군사력 이동,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군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팩트 체크 해드리면서 역사 그리고 현실, 저도 국제정치학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이 되면 정말 한반도에 전쟁이 날까요? 저자가 저지른 오류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지금 내일 모레 당장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날 것처럼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고, 실제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우크라이나 인근에 이렇게 해리 S. 트루먼 항모전단 하나만 보내놨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항모 전력을 동북아시아에 배치를 해놓고 있고, 지금도 엄청나게 강력한 훈련을 오키나와와 괌에서 계속하고 있고, 이 영상을 보시는 시간쯤이면 미국에서 B-52 전략폭격기 4대가 괌에 오기 위해서 이륙을 했을 것으로 좀 판단합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오신트 소식통들이 B-52 이 BTF 임무 수행하러 지금 이륙할 것 같아 라는 그런 그 트위터들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괌에 다시 B-52 폭격기 4대가 오고, 그리고 이렇게 이 항모전단 5개가 이 동북아시아에 집결해 있고,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 연안에 있는 마킨 아일랜드 강습 상륙함, 이게 사실은 또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 한국 쪽으로 오기 위해서 출항했습니다. 그래서 하와이를 지났습니다. 이런 상황임을 이 사람은 모르는 것이죠. 왜? 군사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래서 군사 전문가가 아니면서 이 군사력을 가지고 국제 정세를 논하는 거, 저는 이것에 대해서 대단히 위험하다. 그래서 국제 정치학자들 중에서 이 전쟁이나 군사적 충돌 이런 것들을 논하려고 하면 반드시 군사력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실제적으로 미국의 군사력은 이런 식으로 아무리 유럽 쪽에 충돌이 있다 하더라도 전력 배치, 그리고 거의 관심은 동북아시아에 집중돼 있다라는 것을 현실로 보고 있고, 여기에 미 국무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현재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러시아의 공세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우선순위는 인도태평양 지역이며 우리는 이곳에 집중하고 있다 라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2월 10일 날 했습니다. 아무리 우크라이나에 그래도 우리의 핵심 관심사는 인도태평양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게 말뿐이냐? 아닙니다. 정말 오키나와에 이런 훈련까지 해?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훈련을 현재 나하에서 오키나와 일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사진 보십시오. 이건 오키나와에 있는 민간 항구 전체를 장악해서 철조망 치고 항구를 장악하고 이 항구를 관리하는 훈련을 미군이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미 해병대예요. 민간 항구를 지금 장악해서 항구 다 비우고 그 항구를 통제해서 뭔가 전력이 들어오는 이 훈련을 하고, 또 이 활주로가 파괴된 상황에서 F-18 호넷 전투기를 긴급 착륙시키는데 항공모함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활주로가 너무 짧아, 또 파괴가 됐어.
그리고 적진에 들어가서 이 전방 보급 훈련을 해야 되는데 활주로가 없어. 그래서 긴급 활주로 만들고 여기다가 공병들이 확 와가지고 어레스트 와이어, 강제 착함 장치 만들어서 항공모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주 짧은 활주로이기 때문에 여기서 강제 착함하는, 착함도 아니죠, 강제 착륙하는 이 어레스트 와이어를 가지고 어레스트 후크 딱 걸어가지고 마치 항공모함처럼 지상에서 착륙하는 이런 훈련을 하고 있고, 본토에서 지속적으로 전력이 증원되고 있고, 그러면서 또 놀라운 것은 오키나와 시내 한두 블록을 전체를 장악해서 이걸로 전부 다 통제하고 여기에 있는 민간시설 이런 것들을 전부 장악 훈련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 블록을 그냥 전체를 통으로 장악하고 다 철조망 치고 통제하고 막아내고 하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강제 진입 작전 해서 평양 최고 중심부 딱 점령하는 이 훈련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시가전 훈련이 오키나와 현지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오키나와 반미 감정 대단히 높습니다. 2차 대전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미군들이 군정을 하고 또 주둔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키나와 타임즈가 보도를 이렇게 합니다. 오키나와 현이 훈련 중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마치 76년 전 점령군처럼 도심을 점령하고 대규모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오키나와 안에 미군 기지가 있는 것인지 미군 기지 안에 오키나와가 있는 것인지 모를 지경이다. 이 정도로 초대형 시가전 훈련을 오키나와에서 미 해병대가 벌이고 있습니다. 이거 전형적으로 평양 들어가서 완전히 그냥 평양 최중심부 다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그런 핵심부들 다 체포하고 사살하는 이런 훈련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강력하게 유추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야당 후보 당선이 곧 전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이 저자의 생각 굉장히 잘못됐는데요. 야당 후보, 즉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선 후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조짐이 보일 때 삼축 체제의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는 선제 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우리에게 회복할 수 없는 침략적 도발을 할 경우에 우리가 적의 미사일 발사 기지와 도발을 지시한 지휘부에 대해 치명적 타격을 가할 능력과 의지가 있다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안보란 영토를 지키고 국가의 주권을 지키고 평화를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실적인 힘을 가져야 한다. 입만 갖고 떠들지 말고 진짜 막아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진짜 쳐서 때려 눕힐 수 있는 힘, 펀치력 이런 걸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진짜 할 수 있다는,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져야 된다. 제일 중요한 거 의지 아닙니까? 아까 우리가 아무리 K2 탱크다 뭐다 해도 절대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평화가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의지 없으니까 아무도 겁 안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를 가진다. 그래서 적이 우리를 때리고자 하는 명확한 징후가 있을 때 그러면 선제 타격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현재 윤 후보의 선제 타격론이죠. 그게 주장인데 그럼 전쟁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전쟁할까요? 아니죠. 자, 로널드 레이건 어떤 사람입니까? 냉전을 끝내고 소련을 멸망시킨 장본인입니다. 그 로널드 레이건이 1964년도에 이제 인기 있는 정치인으로 각광받고 있을 때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평화냐 전쟁이냐는 질문은 잘못됐다. 오직 싸우느냐 항복하느냐가 있을 뿐이다. 만약 우리가 계속 적의 요구를 수용해 물러서다 보면 결국 마지막 요구 최후 통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유화 정책의 끝에는 언제나 암흑만 도사리고 있다. 진짜 평화를 향한 길은 매우 간단하다. 우리가 우리의 적에게 용납할 수 없는 선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물러서고 패배한다면 우리 후손들은 수천 년 암흑 속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1960년대 계속 이제 화친을 주장하고 소련하고 잘 지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평화론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레이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널드 레이건은 이로부터 공식적으로 26년 이후에 정말로 소련을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싸우겠다고 하는 이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소련을 멸망시킬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싸우겠다는 의지가 바로 전쟁으로 이어진다? 아니죠. 그건 역사가 또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들 한번 보십시오. 여기 누군가가 엄청나게 고문을 받고 있는데요. 바로 아즈텍 왕국의 국왕입니다. 스페인군 불과 150명에게 수천 명의 병력을 가지고 있는 아즈텍이 멸망해버렸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 왕을 고문하고 있어. 어떻게 할래?
라고 했더니 이 아즈텍의 최상층분들이 그래도 우린 싸울 거야 라고 했으면 그 150명 뭐 상대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 국왕 살려 주십시오. 그러려면은 저분들이 보니까 황금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자, 이 룸을, 이 홀을 황금으로 채워드릴게요 해가지고 한 개 홀을 황금으로 채워주는 뇌물을 줬어요. 그 어떻게 됐습니까? 뇌물 그 황금 받고 나서 그리고는 죽여버렸죠. 그리고는 아즈텍 왕국은 멸망했습니다. 평화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즈텍은 평화를 돈으로 살려고 했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했습니다. 불과 150명에게. 이완용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이게 다 조선의 평화를 위한 거다. 라고 하면서 을사늑약 체계라고 조선 넘겨줘 버렸죠. 그게 이완용입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멘트를 문의하고 있죠.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쟁 결사 반대합니다. 라고 해서 2017년도에 결사 반대하고 가랭이 붙들고 말려가지고 지금 완전히 북한은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북한 인민들도 불행하고 전 세계가 불행한 상태 아닙니까? 자, 이 그림 보십시오. 딱 봐도 그냥 북방민족으로 보이는 이런 군인들이 귀족을 끌고 가고 있죠. 바로 송나라입니다. 송나라 귀족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금나라입니다. 송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도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죠. 중국 전체 왕조를 통틀어서 가장 문화적으로 번성했던 문화가 바로 송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제일 바보 같은 그런 나라 아니었을까요? 한족들이 생각할 때 자, 요 나라에게 치고 북방민족이죠. 또 북방민족 금나라한테 치고 그러다가 결국은 원에게 멸망하고 몽고에게 이렇게 해서 나라 완전 탈탈 털어먹었던 나라가 송나라입니다. 그때는 고려도 송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송에서 사신이 와가지고 고려에게 야, 왜 연호를 우리 송에서 준 거 안 써?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기록에 있습니다. 고려에서 뭐라고 했냐? 정말 시끄럽네. 요즘으로 지금 정말 땡땡거리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고려에게도 무시당하고 주변 모든 나라에게 무시당하고 두들겨 맞았던 그러다가 계속 그들에게 돈을 주고 계속 돈을 주고 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나라를 갖다 바친 게 송입니다. 평화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 누구냐? 영국의 챔블린 수상인데 2차 대전 전에 히틀러가 아직도 자신의 무력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그때만 하더라도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보다 훨씬 더 강력했죠. 그런데 히틀러가 지금의 체코 지역의 를 병합하려고 하니까 잠깐 수도 뭐 이렇게 이제 했는데 결국 그렇게 하려면은 과거 같았으면 영국이 야, 너 여기서 군사를 확장해서 치고 들어가면 때려버린다? 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챔벌린이 뮌헨으로 가서 뮌헨 협정을 맺어버립니다. 그 뮌헨 협정은 결국 체코 지역의 주테텐란트를 넘겨주는 협정을 하고는 돌아와가지고 영국 국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명예로운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2차 대전입니다. 그렇게 해서 독일의 무력을 강화시켜주는 계기를 만들어버렸고 그때 쳐버렸으면 됐는데 아니면은 야 친다? 라고 정말로 칠 것 같은 그런 의지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 전쟁하기 싫어가지고 그래 주테텐란트 먹어라. 그리고 우리하고는 전쟁하지 말자. 라고 하고는 그로부터 영국은 어마어마하게 큰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을 독일하고 하게 되어버렸죠. 그러면서 정말 비참한 덩케르크 철수하게 되었죠. 그게 바로 평화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결과입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서울 불바다 위협한다고 그걸 그러면 돈으로 또 살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할 테니까 돈을 뭐 앞으로든 뒤로든 줄 테니까 때리지만 말아 주세요. 한다고 평화가 오겠습니까? 안 되죠. 야, 뭐 그쪽으로는 안 찢을 테니까 좀 봐줘. 한다고 안 찢겠습니까? 정말로 평화를 하려면은 야, 뒤에 이거 안 보여? 폭격기, 항공모함 안 보여? 우리 한미동맹 엄청 든든해. 그러고 우리 능력도 이 정도 돼. 그리고 우리 저 뒤에 봐. 정말 한번 해볼래? 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평화가 온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바로 로마의 집정관이었던 베게티우스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 로마만 적용됩니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수많은 역사에서 중세, 고대, 중세, 현대 전부 적용이 되죠. 그걸 지금 여당은 이런 사람을
전쟁 유발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까? 진짜 전쟁을 막아내는 게 바로 전쟁을 하겠다라는 의지입니다. 그게 바로 평화를 가져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2차 한국전쟁이라고 이 뭔가 학자가로 보이는 사람이 더 힐에다 기고해서 그걸 가지고 막 퍼서 봐라. 해외 전문가도 이러지 않느냐라고 하고 있는데 그건 틀렸다. 진짜 2차 한국전쟁을 막으려면은 이런 사람이 의지가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평화가 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